세계 경제 붕괴, 기후변화, 전쟁, 그리고 2021년 현재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멸망과 관련된 문제지요. 그런데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지구 내에서만 있을까요? 2021년 11월 이후 공개된 자료들. 이에 음모론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충돌에 대한 대비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구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미스테리 극장 지구 멸망 시나리오 소행성 충돌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거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중국 우주관리국인 국가항천국과 연계된 사이트였던 아워스페이스의 이상한 사진이 하나 공개됩니다. 선미샤오, 영문으로는 미스터리 하우스라고 불린 이 이미지는 달 표면에 있는 이상한 물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방금 그 사진이 조작된 사진일까요? 그 출처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중국은 달 탐사선을 스촨성에서 발사시킵니다. 창어 4호는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 25분 인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달 남극 쪽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하며 무인 로버 위투2를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투가 보내온 이미지는 분명 놀라웠습니다. 달의 뒷면, 그 미지의 세계. 근데 2019년 8월쯤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밝은 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젤과 같은 물질이다 라고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10월 29일 로버가 보내온 또 한 장의 사진. 달의 뒷면 폰카르만 분화구를 가로지르면서 찍은 사진에 북쪽 방향 지평선에 네모난 이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버에서 약 80m 떨어진 이 이상한 물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정과 다르게 로버의 방향을 틀었다고 발표합니다. 이 물체 도대체 무엇인지 혹은 이 물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지금 현재도 이곳을 향해 로버는 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은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외계 생명체의 신호 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상한 행성들, 이상한 소행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던 오무아무아,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재까지도 오무아무아가 외계 함대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 아니다, 수소 같은 얼음 덩어리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오무아무아가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최초 예상을 하고 있던 궤도와 전혀 다른 궤도로 갔다라는 점이죠. 즉 처음 오무아무아가 진입을 했을 때 태양을 지나가며 이런 궤도로 나아갈 것이고 어디랑도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무아무아가 태양 근처에서 궤도를 바꿔버립니다.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지요. 이게 만약 예상하지 못한 궤도, 그리고 우연히 그 궤도가 지구와 일치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누군가는 잠을 자다가 누군가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지구 멸망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오무아무아까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요? 달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2021년 10월 6일 나사가 발표한 내용 때문에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사는 그때 당시 주말 기간 동안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000피트짜리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행성 이름은 1998 SD9.
시속 24,000마일, 계산하면 시속 3,862만 4,000km의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던 겁니다. 물론 충돌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지요. 자, 이렇게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일들, 행성, 소행성, 계속 무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들, 이상한 행동들, 이런 미스터리에 대해 사람들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갑자기 제시합니다. 첫째, 나사에 이상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겟돈 프로젝트. 혹시 여러분 영화 아마겟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소행성이 지구로 들어오고 있고 그걸 너무 늦게 판단했던 나사는 어떻게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방침은 지구에서 가장 땅을 잘 파는 석유 수출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 우주선에 탑승시킨 뒤 소행성으로 직접 진입해 소행성의 절반까지 땅을 파 그 안에 핵폭탄을 심고 그걸 터뜨려 반으로 갈라지게 만든 뒤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이 내용이 갑자기 나사가 시작한다는 그 아마겟돈 프로젝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구 근처에만 있는 소행성은 26,000개 이상. 그 중에 10,000개는 450피트 이상이며 891개는 0.5마일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지난달입니다. 그 지난달 14개의 소행성이 달이 아닌 지구에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우린 모르고 있었죠. 그게 오umu아무아처럼 갑자기 궤도를 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작으면 대부분 대기에서 소멸되겠지만 이게 만약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대로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걸 1년으로 계산을 바꿔보면 1년간 지구를 가까이 통과하는 소행성은 127개입니다. 오umu아무아를 비롯해 이런 모든 소행성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의 행성방위조정실이라는 곳인데 이런 소행성, 행성의 움직임과 관련된 물체를 찾고 특정 짓는 일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태양 궤도에 있으며 지구 궤도에 가까이 오고 그리고 혹시 위협을 가하는지 가하지 않는지 이런 정도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주를 스캐닝합니다. 그리고 감지된 물체를 판단하고 지구 충돌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옛날부터 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분명 지구를 가로지르는 궤도에서 충돌하기 직전에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선 몇 년 전부터 조치를 취해야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2021년 갑자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요? 물론 영화 아마겟돈과는 좀 다릅니다. 영화 아마겟돈 내용에서는 이런 주장을 펼친 학자가 있었습니다. 소행성이 날아오면 앞에다가 핵미사일을 쏘자. 그러면 그 충격의 궤도를 바꾸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당시 학자들은요, 영화 내에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핵으로는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문득 영화만 보면 소행성이 날아올 때 그 궤도를 미사일로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영화의 내용이 실제 실험이 됐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나사의 타겟,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 디디모스,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르포스가 대상입니다. 혹시 궤도를 바꿀 수 있지 않나? 자, 위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와 달,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혹시 위치, 소행성의 위치를 바꿀 수 있나에 0.5톤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발사시켰습니다. 그 이름은 다트. 2021년 11월 23일 오후 10시 20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 팔콘의 로켓을 타고 이미 발사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린 저걸 2022년 9월 그 충돌을 망원경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발표가 되겠죠. 틀 수 있다. 아니면 그렇게 박아도 그대로다. 혹은 틀면 얼만큼의 각도를 트는지 말이죠.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걸까요? 물론 이에 대해 나사는 앞으로 소행성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대비 실험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음모론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건 현재 지구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이상한 행성이 존재하는 거고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수십 년 만에 공개된 영상에 낯익은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달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근거로 지구 밖에 있는 많은 소행성 혹은 어떤 위성, 행성이 지구를 현재 돌진하고 있고 그걸 모두 감추고 있다. 왜냐면 만약 지구와 어떤 행성, 소행성이 충돌한다는 게 세상에 공개돼 버리면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경제부터 치안,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니 말이죠. 정말 인류는 우리 모르게 지구 충돌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막연한 두려움,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미지의 세계인 우주는 언제나 신비롭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뒷이야기에서 빼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먼저 답을 드리고 갈게요. 진실과 거짓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요 사진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이 사진은 진실입니다. 중국이 조작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실이고 현재 좀 있으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로버 자체가 유투가요. 실제로 그렇게 빨리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지구가 달이 우리가 보고 있는 표면은 항상 같은 면만 보고 있잖아요. 공전이랑 그 자전 속도가 똑같아서 우리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 달의 뒷면이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그 크레이터라고 부르는 많은 분화구가 존재해서 되게 길이 울퉁불퉁해요. 로버가 저기를 막 빠르게 그러니까 80m의 거리지만 저게 약간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뜻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유투 자체가 이제 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태양이 달 뒷면을 비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바로 위에 있으면 작동을 멈추게 돼 있어요. 태양열로 충전을 하거든요. 멈추게 돼 있고 빛이 사라지면 이제 그때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이라서 굉장히 조금씩 가요.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로버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 이상한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로버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로버는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2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성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화성에도 로버가 갔잖아요. 화성에서 움직이는 로버가 거의 못 움직여요, 하루에. 왜냐면 그 로버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그 로버가 고장나버리면 모든 프로젝트는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화성에 착륙한 로버랑 지구에 똑같은 로버가 있어요. 그 둘은 똑같은 데이터를 신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화성 표면을 움직이고 있던 로버가 어떤 돌뿌리에 걸리잖아요. 그럼 멈춰요, 작동을. 그리고 그 모습을 데이터를 보내요, 지구로. 그럼 그걸 데이터를 지구에서 그걸 입력을 하고 그거랑 똑같은 지형도와 환경을 만들고 지구에 있는 로버가 그걸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나 안 나나. 고장이 안 나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딜레이들이 계속 걸려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몇십 미터 움직이는 거 금방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문제고 로봇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특히 여기도 보이시면 여긴 또 아까 말씀드린 달의 뒷면이잖아요. 굉장히 표면이 거칠어서 그 크레이터라고 하는 게 움푹 파진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달 뒷면이 크레이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뭐 지프 타고 달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막 달려 하다가 뭐 우리도 지구에서도 이렇게 늪 같은 데 들어가면 차가 빠지잖아요. 로버가 어딘가에 탁 빠져버리면 그거 누가 가서 꺼내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애가 와가지고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달 뒷면과 관련된 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 탐사를 잘 안 했었어요. 멀리서 찍기만 했지 실제 착륙은 이제 중국이 최초로 한 거고 이제 부연 설명이 여기 길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공개가 되고 나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었어요. 저 네모난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걸 보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실제 유튜가 찍었던 영상들인데 유튜가 좀 이상한 모양의 암석들을 많이 찍어왔어요. 이게 달 앞표면에선 보기 힘들어요. 달 뒷면에선 되게 이상한 조각들의 파편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달 앞면은 굉장히 좀 매끈하게 보이잖아요. 큰 크레이터 몇 개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달 앞면은 어떻게 보면 보호되어 있는 거죠. 달 앞면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달 앞면을 때리는 게 궤도상 쉽지가 않아요. 달 뒷면을 때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달 뒷면은 부딪히고 충돌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암석 파편이 튈 확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찾았습니다. 지금 저 하얀 박스 있죠? 저 하얀 박스가 현재 로버가 있는 위치일 거예요. 그리고 저기 검은색 화살표가 그 위치예요. 아마 저기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 위치 추정을 해보면. 그리고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모습인데 저기 점 같은 거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 파진 거 옆에 뭔가가 돌덩어리가 하나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저걸 이제 외계 기지라고 아니면 외계 무슨 어떤 다른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게 그냥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가 정면에 보이고요. 안에가 파여 있고 그 파편의 암석들이 바깥으로 튕겼는데 그 중에 암석 파편 하나가 저기 있는 거 아니냐, 큰 거. 그거 아니냐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중국이 어그로 아닌 어그로 좀 끌긴 끌었어요. 달 뒷면이 매우 신비롭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저게 뭔지를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건데 현재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저건 돌덩어리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에 많대요. 네, 뒷면에는 저런 뭐 앞면에도 없는 건 아닌데 저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게 이제 크레이터가 터지면서 나왔던 돌이 그냥 우연히 저렇게 보여서 찍힌 거 아니냐라고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촬영을 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진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외계 생명체다라고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중국은 약간의 어그로를 끌었고 약간의 어그로를 끈 상황이고 저걸 찾으러 가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있는 건 진실이에요. 근데 저게 뭐 다른 그런 뭐 어떤 착륙이나 소행성 뭐 이런 게 아니야. 아마 분명히 어떤 돌일 확률, 어떤 큐브 모양의 돌이지 않을까 라고만 현재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 이 달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외계 생명체가 와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 달이 이상하게 이동하고 있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그저 약간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갖고 와서 긁어서 야 이상해, 달이 이상해, 위성이 이상해, 행성이 이상해, 소행성 이상해라고 할 때 하나의 자료로 갖기 위해서 그냥 갖다 넣으신 것 같은데 저거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사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일단 나사가 아마겟돈 프로젝트 같은 그 비스무리한 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진실입니다. 그건 진실이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이제서야 해는 모르겠어요. 뭐 예산이 지금 나온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많이 줄었잖아요. 로켓 발사 비용이 현재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드론형 발사대 때문에 옛날에는 한번 발사하면 그거 다 우주 쓰레기로 소각돼서 다시 만들면 로켓 발사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거는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사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돼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쪽 얘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사가 밝힌 바에는 모든 연구를 했대요. 근데 적어도 한 세기, 약 100년이죠. 100년 안에, 이제 뭐 100년 남진 않았지만 100년 안에 지구와 충돌하게 될 소행성은 없다예요. 왜냐면 이미 지구가 만들어질 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너무 많은 충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우주로 보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볼 때 겁나 크지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전 우주로 봤을 때는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요만도 할까? 눈에 보일까 과연? 그러니까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모래가 하나 있는데 저 멀리 모래를 확 던져가지고 그걸 맞추겠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막 모래를 막 집어 던져봤는데 그 모래가 거기에 가서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소행성은 없다라는 게 나사의 공식적 발표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근처에 있는, 물론 뭐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 디디모스를 타겟으로 노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과학자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디디모스를 관찰해 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궤도라든가가 명확한 애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한번 때려박아 보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야 이거 때려박았다가 지구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태양계를 놓고 봤을 때 중간에 소행성 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궤도를 바꿔서 지구로 갑자기 날아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휙 던져가지고 호 하고 맞춰보는 거야. 맞췄는데 틀어지냐 안 틀어지냐. 왜냐면 만약에 틀어지면 그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1도라도 변경되면, 이 정도 크게 이 정도 힘이 들어가면 이 정도의 변경은 된다 라는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게 현재 나사의 입장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 그 영화 아마겟돈처럼 어마어마한 행성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크기를 봤더니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스피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한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지구 충돌 지금 대비 언젠가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 해도 된다. 돈도 되고,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쏴가지고 막 터지고 그러면 다시 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골치 아팠는데, 이제 뭐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니까 돈도 절약도 됐고 옛날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사의 입장입니다. 근데요, 하지만 이런 얘기해도 되나? 하지만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여기서 한번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그럴 거야 라고 예측하기가 힘든 게, 학자들도 이제 되게 놀랬던 거예요. 이 궤도를 갑자기 틀어버려가지고 이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상한 궤도가 있고, 뭐 지구로 안 와 이렇게만. 그러니까 100% 말씀드릴게요. 반세기 내에 지구랑 충돌할 소행성, 위성, 혜성 같은 게 아예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한번 오류가 생겼으니까. 얼마 전에 오류가 한번 있었다라는 문제가 끼면서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운 좋게, 물론 뭐 그 충돌할 위험이 원래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래알로 던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적은데, 이게 만약에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딱 재수없게 딱 걸려들었으면 그 갑자기 궤도를 지구가 이렇게 통과하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궤도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꽝 했으면 이제 갑자기 답이 없는 거니까. 그럼 못 모르고 있다 당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무서운 건, 어쨌든 이 미스테리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민되니까, 걱정되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뭐 나사가 감추고 있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전 세계가 일부러 전 세계 치안과 경제와 이런 걸 뭐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공개하고 다 담합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건 합리적인 납득은 돼요. 만약에 진짜라면 절대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면 전 세계 각국이 모였다고 쳤을 때 다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얘기 안 하기로 하겠지. 이거 만약에 발표했다가 난리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음모론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재까지 뭐 나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생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도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 세대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자식의 자식 때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내일 출근 꼭 하세요. 네, 일 열심히 하시고. 네, 1호 미스테리 극장 뒷이야기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궁금하셔 왜 저건 안 해줘 개새끼야 라고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영상 보고 놀랬어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하나 내가 근데 여기서 이 영상에서 이상한 거 찾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게 들어와요. 영상 퀄리티는 거의 쓰레기인데 원래 저런 영상 옛날 영상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잡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상 녹음 시스템이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더빙한 듯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 요런 느낌이었어요. 이해하시죠? 이걸 쓴 것 같아요.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 되게 궁금했어. 저게 도대체 그럼 영상은 가짜인가? 영상 자자. 근데 영상은 진짜였어요. 입모양만 바꾼 거예요. 영상이 어디 거였냐면 저게 1950년에 찍힌 건데 1950년 이제 전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 있죠. 엘리너 루즈벨트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950년대. 그게 이제 Today with 루즈벨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바뀐 부분으로 확인이 돼요. 이거거든요. 여기 에피소드 1 2월 12일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여기 있죠. 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요거를 따다가 베낀 거예요. 입모양만 바꿔가지고 더빙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모양 바꾸고 더빙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왔고요. 실제로 저 영상에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던 건 재앙은 맞아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재앙은 핵폭탄 다음에 그 수소폭탄 있죠. 수소폭탄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경고,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 그런 설명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영상은 만들어진 영상이고 난 도대체 이 영상이 왜 만들어졌나 이거 어떤 새끼가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안 받았어요, 여러분. 광고만 받았다고 하지 이거 오해하지 마요. 2022년에 개봉되는 문펄이라는 영화예요. 이거 개봉되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한 거였었어요. 네, 요거 홍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2020년에 우리 또 지구, 우주를 좋아하는 미스테리단들,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하나 개봉한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광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뒷광고 아니에요. 앞광고도 아니에요. 광고 안 줘요 저한테. 이해하셨죠? 네, 광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보니까 그거더라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